짧은 시간 안에 후속편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 방송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촬영 분량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방송 시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이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스템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후속 방송을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 2차례 한 결과를 봤을 때는 뭐 학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 다 보셨을 텐데 어떤 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학대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에 나타나는 손상이 얼마나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초점만 맞추는 거죠. 학대인지 아동학대 치사인지 살인죄인지는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피해자에서 보여지는 것은 전신에서 손상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손상이 아니고 시일이 경과가 다른 손상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은 지속적인 어떤 폭행과 외력이 가해졌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죠, 법의학적으로는. 그 아이 복부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뭐 아이를 발로 밟았다 혹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수상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신체 뒷면이 지지됨이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충격이 가해지면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파열들이 쉽게 발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체 뒷면이 벽이 됐든 바닥이 됐든 단단하게 지지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전방에서 외력이 가해지면 그 사이에 낀 장기가 척추 사이에 껴있는 장기가 파열되는 거죠. 이런 어떤 손상이다. 중요한 건 복부 피부나 이런 쪽에 찢어지거나 또는 표피박탈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는 어떤 외력이나 각이 지거나 모서리진 형태의 부딪힘은 아닌 것 같고, 둘력, 어떤 날카로운 어떤 형태가 아닌 면적이 있는 부분과의 외력이 가해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뭐 양모나 양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생긴 그런 어떤 그 상처들이 아니라는 거죠. 추락에 의해서 생기는 상하, 수직으로 발생하는 외력이 작용해서는 그렇게 파열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기는 따로 있어요. 콩팥이나 비장이 파열되는 것이지 저 안쪽에 있는 췌장이 그렇게 절단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신체 전방으로부터 후방으로 외력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정님께서 그 정인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중요한 건 마사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어떻게 당신이 마사지를 했습니까?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멍에 대해서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약간 지금 정인이 몸에 허벅지에 나타나는 멍은 여러 형태로 산재해 있어요. 마사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그 부위에 일정 패턴이 나타나줘야 돼요. 같은 부위를 패턴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도 좀 시기를 달리하는 멍이 또 나타나주고 있다. 그 오다리 교정이라는 데 과연 어떤 마사지인지 그들이 재현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재현을 하고 그 재현한 동작에서 이 멍이 맞지 않나, 맞는다, 이걸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난 13일, 1월 13일에 1차 공판 그때 가셨잖아요. 그때 분위기 어땠나요? 저희가 새벽에 6시 반 정도에 거기 도착을 했었는데요. 취재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딴 많은 단체분들이 이제 와서 준비를 하시는데 일반 개개인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너무 그냥 화가 나서 왔다. 단체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A4용지 같은데 피켓 만들어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으셨어요. 여기저기 3355 모여 계시는 와중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청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서 신청을 해서 전날 추첨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당첨이 되질 못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법정 그 건물 안에 복도의 문 앞에까지 제가 가 있었거든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335 모여드시는 거예요. 복도 안에. 그 재판 끝나고 이제 나오는 양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원 건물 안으로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양부가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성과 몸싸움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지요. 양부가 이제 그 어떤 경호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법원에 이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저 동원 PD가 더 취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다가 그 친구들한테 이 가격까지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날. 제가 알기로 저 법원 측에서도 또 비슷한 혼란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재판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열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만 나왔지 그게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그게 어디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거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식 명칭이고요. 전국에 68군데가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그냥 지역에 있는 뭐 센터 같은 곳인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곳으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그 정부와 뭐 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NGO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NGO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 경찰관이나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은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보도 알려진 대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받으신 분들 받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경찰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이미 사과를 한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런 사건에 앞으로 자원해서 함께 하실 경찰분을 전국의 경찰청에 공모를 했는데 한 분도 지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이제 혹시나 담당했을 때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찰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찰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런 수사팀을 꾸릴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경찰청에 특별 전담팀이 마련이 됐을 때 이제는 그런 분들 용기를 갖고 또는 의지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시스템을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망설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몇 번의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선 조치를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형태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또 소아과의 어떤 진료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문제고, 수사기관에서는 실은 친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솔직한 얘기가 없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소견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지기 전까지는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될 인력 배치는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할 만큼의 사안이 중한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봤지만 그건 행정력이고, 경찰청 내에서도 비슷한 애들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변사 사건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경찰이 전문 요원이 아니니까 검시조사관이라고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가서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요. 성폭력이랄지 또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동학대 역시 전문 수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1차 전문적인 상처를 볼 수 있는 소견이 없는데, 식견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수사 인력만 바꾸면 될 것이다? 수사 인력은 인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누가 자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법은 아무리 만들어줘도 첫 단추를 낄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객관적 소견을 내줘야 그 다음부터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격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수사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수사 인력은 아무리 늘려도 수사 입건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후속편에서 결국 하고자 했던 얘기는 법안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건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저희가 뵀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아동학대 사건
때 만들어진 법과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만일 그게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작동이 되었더라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의 뭐 전문성에 대한 부족, 예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뭔가 누군가 전문성을 쌓고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시간을 갖고 꾸준히 계속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제 감시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방송할 때는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종이에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1월 23일 그것이 합시다 2부 방송이 나갑니다 라는 종이를 들고 그 정인이 양부모가 살고 있던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방송을 홍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인증샷이 올라온 걸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전 아직도 모르고요. 어떤 마음으로 해주셨는지만 알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진짜 책임감을 갖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는 PD 작가들 모두 이 방송이 어떻게든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해야겠다. 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번 후속편 방송 때는 선배님 직접 그 정인이 잠든 곳까지 찾아가셨잖아요. 예,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첫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인이가 잠든 곳에 가서 추모도 해줬고, 마침 또 우리가 후속 방송을 통해서 더더욱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봤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처음 11월에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로 2,000원짜리 사진? 액자로 된 거에 정말 덩그러니 하나 있어서 정말로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인이를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먹먹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감사드릴 일은 그 추모를 하러 그 날씨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계셨었는데 먼저 추모를 하시라고 했었지만은 먼저 방송분을 찍으시라고 또 저희들한테 배려도 해주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인이를 계속 보러 가실 분들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정인이 장지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 700분에서 1000분 정도 다녀가시는 곳이 알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꽃도 가져오시고 장난감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세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진 거죠. 하나씩 가져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산짐승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인이에게 준 건데 또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처음 그 묘지 찾으셨던 그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봉사자로 해서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마대자루로 8자루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제 정인이의 이름으로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정인이에게 온 거를 어떻게 저희가 봤습니까? 라는 이제 마음을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두면 어차피 버려야 될 물건들이고 그냥 이렇게 정인이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MC이신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모두가 정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